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실 저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을 때 제일 걱정한 것이 이른바 무속 정권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였어요. 분명히 무속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길 거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왜냐? 제가 만나본 판사, 검사, 특히 검사들이요, 의외로 무속에 의존을 많이 합니다. 보통 사람들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깝깝한 일이 있으면, 그리고 참,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인생에서 중요한 고비를 맞을 때마다 무속에 좀 의지하려는, 종교적인 힘에 의존하려는 그런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죠. 근데 이 검사들은요, 그 정도가 좀 심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요, 특별한 수사를 할 때, 뭐 중요한 수사를 할 때마다 이 무속인을 만나러 가가지고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 구속할까요? 내보내줄까요? 이런 거를 물어본다고 합니다. 저한테도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신 검사가 있어요. 모 검사가 자기도 이 어떤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하기 전에 사실 좀 걱정이 돼가지고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안 서서, 정확한 표현이 그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안 서서 점을 보러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판단이 안 서요? 수사 결과를 보시면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했더니 그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공소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소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더라. 그런데 이게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어느 쪽에 줄을 서야 하는지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더라. 그래서 내가 물어봤다. 자주 가십니까? 라고 했더니 뭐 자주 가는 건 아니고 좀 골치 아픈 거 맞게 되면 왕왕 간다 라고 하더라고요. 단골 있으십니까? 하니까 단골 한 두세 군데 정해놓고 다닌다 라고 합니다. 그런 양반들이 사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오히려 특수부 검사들이 그런 거 많이 의존합니다. 여러분 혹시 더 킹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예, 정우성도 나오고요. 뭐 그랬던 영화 아시죠? 예, 조인성, 정우성 나왔던 그 영화 더 킹? 더 킹인가는 영화에 보면은요, 실제로 이 정우성이 무속인들 찾아가고 또 무당 찾아가고 해가지고 이번 대통령 누가 된대? 어느 쪽에 줄 서야 돼? 막 이런 거 물어보는 그런 장면이 등장할 겁니다. 저는 그게 한때 그냥 희화화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사실이더라고요. 윤석열의 경우는 사실 조금 더 심해요. 제가 비화를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윤석열하고 한때 좀 친했던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불교방송 다닐 때였습니다. 등산 다니면서
윤석열하고 친해졌다고. 근데 어느 날 윤석열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용한 스님 없습니까? 저한테 용한 스님 없느냐고. 제가 그랬어요. 스님이 용하면 파괴승인데요. 원래 불교에서 스님들은 점을 보면 안 됩니다. 점을 보는 스님은 정식 스님이 아니거나 파괴승입니다. 부처님 계율에 포함이 돼 있어요. 점치지 말라는 계율이 그 비구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용한 스님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스님이 용하면은 그 스님은 파괴승인데요? 라고 했더니 윤석열 뭐라는 줄 아세요? 아, 파괴승이고 뭐고 가네. 아이 뭐 저 잘 맞히면 되지 뭐. 예.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의정부에 어디 있다라는 스님을 어떻게 수소문해 가지고 연락처를 준 적이 있어요. 연락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합디다. 그러니 무속에 의존하는 그런 습관은 글쎄 윤석열한테는 꽤 오래된 몸에 배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근데 무속인이 적당히 해야죠. 적당히 해야지 지가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지가 뭐 설계를 한다는 등 이딴 소리를 하는 거는요. 그거는 단순히 무속인의 영역을 넘어서서 지가 국정농단을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무속인에 의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무속인이 국정을 농단하는 상태까지 왔다는 거. 이게 사실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그죠? 자,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를 제가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주제가 약간 옆으로 샜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진짜 두 번째 주제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 지금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한동훈의 운명입니다. 자, 한동훈의 운명. 자, 한동훈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니, 왜 갑자기 한동훈의 운명? 자, 한동훈이야 뭐 지금 뭐 시단은 잘 나가고 있는데 왜 갑자기 한동훈의 운명?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실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솔직히 한동훈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제가 말하는 정상적이라 함은 여당의 대표로서 지위와 권한,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여당 대표로서 제대로 행세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는 계속 행세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죠. 이미 한동훈은 아바타라는 것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윤석열한테 꼼짝 못하고 더더구나 김건희 문제는 절대 건드리지 못하는, 김건희 한번 잘못 건드렸다가 고개 90도로 숙이는 요런 참 볼썽사나운 바지 사장이다라는 게 이미 드러나 버렸어요. 정치적으로는 큰 타격입니다. 회복하기가 어려워 보여요. 이걸 회복을 하려면 한동훈이 다시 윤석열을 상대로 싸움을 걸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런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과연 한동훈이 윤석열을 상대로 싸움을 걸 수 있을까요? 문희만 비대위원장, 아바타 한동훈,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까요?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접목하고 있는 부분은 김경률이에요. 김경률이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자면 한동훈의 운명을 이미 결정지은 바로미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 봐도 한동훈, 네 미래가 눈에 선히 보인다. 내가 천공은 아니고 내가 용한 스님도 아니지만 이것만 봐도 한동훈 네 미래가 보여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경률이 이른바 김건희 논란,
김건희를 마리 앙뚜아네트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지금 깨갱하고 있습니다. 출마 못하게 됐어요. 한동훈이 이 김경률 손을 번쩍 들어주면서 정청래하고 맞서 싸울 사람이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김경률 이제 출마를 못하게 됐죠. 김경률이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했죠. 내가 마포 의뢰 간다는 거 이제 공표가 다 됐는데 나보고 못 나오게 하겠습니까? 쫓아내겠어요? 라고 했지만 쫓겨났네요. 김경률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체면 완전히 구겨버린 겁니다. 체면을 구겼다. 정치적으로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사람이 돼버렸다는 거죠. 일단 지금 국힘당 내부에서 드러내놓고 디스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누가 봐도 마찬가지죠. 이제 비대위원 김경률 의미 없습니다. 김경률은 어떻게든 간에 자기가 다시 영향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돌출 변수를 집어 던지고 있죠. 그래서 뭐 노무현 재단 얘기했다가 정의연대 얘기했다가 이번에 또 뭐 헤비타트 이런 얘기하고 있대. 자, 좌충우돌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률이 이렇게 좌충우돌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많은 영향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비대위원이 이렇게 언론 플레이만 해서 되겠어요? 지금 공천을 해야 될 판에 지 공천은 못 받고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다고? 망했다는 얘기죠. 스스로 이미 망한 상태라는 겁니다. 한동훈은요, 이번 선거를 운동권을 퇴출하는, 운동권을 청산하는 선거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의 선거 슬로건은 운동권 퇴출, 운동권 청산입니다. 386 어쩌고 하면서 386 나가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그 386을 퇴출시키겠다라고 하는 슬로건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김경률이죠. 즉 한동훈의 선거 전략의 핵심되는 인물이 김경률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한동훈이 운동권 청산 운운하는 얘기를 꺼내는 것도 이 김경률의 아이디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랬던 김경률이 운동권 퇴출 운운을 하는 그랬던 김경률이 사실 한동훈이 정청래랑 김경률을 맞붙여가지고 그거를 운동권 퇴출 선거 요렇게 맞추려고 하고 있잖아요. 임종석하고 윤희숙을 맞붙여가지고 운동권 퇴출 선거라고 하려고 하는데 윤희숙은 이미 그런 말을 하기에는 너무 좀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누구 말 맞다는 윤희숙은요. 그 지난번에 뭐 세입자 운운하는 그 얘기 때문에 세입자가 아닌데 세입자 운운한 거 하며 본인이 자기 아버지 관련된 그 LH 관련된 이런 투기 2억 의혹에 매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투기 의혹이 있고 거짓말한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운동권 퇴출 이런 상징으로 쓸 수 있겠어요. 즉 운동권 퇴출 선거를 내세운 한동훈의 선거 전략은 이미 망가진 거죠. 김경률이 망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한동훈의 선거 전략에 중대한 차질이 생긴 상태입니다. 실제로 한동훈은 지금 열심히 운동권 퇴출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지만 동의 안 한다라는 의견이 훨씬 지배적입니다. 사실 동의 안 한다는 의견이 훨씬 더 많았었어요. 이보다 더 높았었죠. 오히려 약간 낮아진 느낌도 있을 정도입니다. 자, 이거는 앞에 거는 MBC 여론조사고요. 요거는 YTN 여론조사입니다. 역시 운동권 청산론에 대해서 그닥 호응도가 높지 않습니다. 둘 다 보면은요, 지금까지 민주진보 진영에 그닥 호의적이지 않았던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온 겁니다. 여론조사 꽃에서 했더니 이보다도 더 낮은 공감도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 혹은 국힘당을 지지하는 이 찍들이나 겨우 동의를 할까? 대부분의 중도층 이상들은 그닥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드러나 버린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한동훈이 내세우고 있는 한동훈이 이번 선거의 핵심적인 전략으로 내세웠던 것이 먹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죠. 한동훈 스스로 이미 아바타, 한동훈은 아바타라는 게 드러나 버렸어요. 그 아바타가 선거 슬로건을 제시를 했는데 그 선거 슬로건이 먹히겠습니까? 게다가 운동권 청산론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죠. 참 많이 우려먹은 겁니다. 기껏 해봤자 운동권 청산론이 의미가 있는 거는 이른바 이찍들, 그들이 자신들이 이찍들을 결집시키는 지지층 결집 효과 이상은 내기 어렵다게 되는 거죠. 즉 여기까지 보면 지금까지 한동훈은 망한 거죠. 본인 스스로 정치적인 입지도 망했고 그 정치적 입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꺼내든 카드 역시 안 먹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한동훈은 여기다가 김포 운운하면서 김포의 서울 뭐 이렇게 하면서 또 한번 시도를 했었지만 역시 그것조차도 먹히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백약이 무효입니다.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에 앉힌 이유가 선거하려고 한 건데 선거가 이미 한동훈 뜻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윤석열도 한동훈을 그닥 도와주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윤석열이면 한동훈이 이렇게 일선에서 뛰고 있고 설치고 있으면 좀 조심할 것 같아. 근데 윤석열 역시도 그닥 한동훈에게 이렇게 그냥 한동훈을 도와주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한동훈 니는 계속 그렇게 하려면 하고 나는 내대로 계속 할 거야. 한동훈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지금 한동훈은 사실상 국힘당 내부에서 영향력을 상실한 겁니다. 한동훈이 윤석열을 등에 업었다. 윤석열에 힘이 실려있다라고 해야지 힘이 있을 건데 영향력이 있을 건데 이제 윤석열이 한동훈을 거의 쳐다보지도 않아. 그리고 오히려 한동훈이 막 뭘 하고 있는데 자꾸 어깃장을 놔. 이 말은 한동훈을 더 이상 의미 없는 존재로 보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적어도 운동권 퇴출이라는 슬로건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그 말은 분명하죠. 자, 여기에 엊그저께 윤석열이 이른바 대담이란 걸 했습니다. 그죠? KBS랑. 그 윤석열이 했다는 대담 날짜가 언제예요? 7일입니다. 한동훈이 그렇게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그 연탄 나르고 그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날 떡하니 윤석열이 대담이라는 걸 방송해 버렸어요. 자, 이 대담한 날짜 7일이라는 날짜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왜? 설날 연휴를 앞두고 한 거였거든. 즉 이 대담에서 한 얘기는 곧바로 설날 차례상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 날에 맞춰 가지고 한동훈으로서는 대단히 뒷수습이 어려운 말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윤석열이 한동훈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한동훈하고는 완전히 다른 길을, 한동훈하고는 별개의 길을 간다고 봐야 될까요? 다른 길을 가지는 않는 것 같은데, 동훈이 할 거 계속 해. 해. 근데 나는 내 거 계속 할래. 이거죠. 도와주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결국 뭘 말한다? 한동훈 선거 전략이 퇴짜를 받았다라는 의미하죠. 상황이 이렇게 되면요, 한동훈은 이른바 비대위원장으로서의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허수아비인 거예요. 이 상황에서 공천을 한다? 검사들 되게 앞장 세우려고 하고 있죠. 경북 같은 데서는 말 안 듣는 정치인을 내쫓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사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런 걸 가만히 살펴보면 앞으로 이 공천과 관련해서 반발도 아주 거세게 일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한동훈이 제시한 선거 전략은 현재 먹히지 않고 살짝 퇴짜를 받은 상태이고 윤석열도 시큰둥, 여론 분위기도 시큰둥. 한동훈으로서는 힘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마지막까지 한동훈이 자리는 계속 유지를 할 겁니다.
쫓겨난다거나 중간에 갑자기 교체된다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 한동훈이 갑자기 쫓겨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리는 계속 유지할 거예요. 그러나 한동훈이 힘을 가지는 상태는 이제는 더 이상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아바타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거죠. 아바타로 생을 마감한다? 그건 결국에 대선도 나서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아니, 지금 같은 상황에서 총선에서 한동훈이 패해봐.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거 자체로도 한동훈은 더 이상 대선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죠? 네,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가 여기까지입니다. 네, 무지개님께서 한동훈 정치 수준이 너무 저질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질이라는 생각은 저도 상당히 동의합니다. 글쎄, 뭐라고 해야 되나? 글쎄, 여당 대표쯤 되면요, 언행을 좀 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깐족거리는 것만 가지고, 적어도 깐족거리는 걸로 정치를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형적으로 깐족거리는 거 외에 다른 게 없죠. 깐족거리는 거 말고 딴 거 없어. 의미 있는 정치적 행보를 보이지 않습니다. 공약을 제대로 내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민생 공약. 자, 민생 공약이라고 제가 들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공약과 관련해 가지고 분위기를 잡고 있는 거는 이준석이에요. 물론 욕을 많이 먹고 있지. 그래서 노인 무임승차, 노년층에 대한 무임승차, 지하철 무임승차 이거를 없애겠다는 등 여성들도 경찰이나 소방관 하려면 군대 갔다 와라라고 한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욕을 많이 먹고 있죠, 이준석이. 하지만 정책과 관련된 토론은 이준석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주제를 사실 한동훈이 뭔가를 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선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뭐다 이렇게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죠. 이른바 아젠다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은 사실 민주당도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아젠다가 없어. 제대로 된 아젠다를 툭 던져야 돼요. 우리가 선거에 되면은 뭘 하겠다. 사람들이 확 느낄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돼요. 약간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것도요,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저 같으면 차라리 이러겠습니다. 근로소득세 인하. 근로소득세 인하. 1% 인하. 아니, 지금 법인세 깎아주고, 종부세 깎아주는데 왜 근로소득세는 오히려 지금 이번에 세수가 더 늘었다고 하잖아요. 근로소득세는 세수가 더 늘었어. 법인세 줄고 부동산세, 취득세 이런 거 다 줄었는데 개인의 근로소득세는 늘어나요. 결국에 뭡니까? 월급쟁이들만 털어먹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월급쟁이들이 털려먹지 않도록 월급쟁이들을 확실히 보호하게끔 이런 세제 개편하겠다. 이런 걸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근로소득세 1% 인하. 저는 그게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세수 빵 부분을 부동산에서 부동산 이 세금에서 좀 더 걷겠다. 법인세도 좀 더 걷겠다. 요렇게 하겠어. 그죠? 그래야지 소위 말해서 부자는 증세, 서민은 감세, 서민 감세가 되지 않습니까? 서민 감세를 앞세우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의 소리님, 오 좋다. 직장인들 세금 너무 많음. 저도 그 직장 생활 해봤잖아요. 세금 너무 많아.
세금 우리 세금만 뜯기냐고. 의료보험 뜯기죠. 국민연금 뜯기잖아요. 특히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 병원 자주 갑니까? 저 병원 거의 잘 안 가거든요. 시간이 없어서도 못 가잖아. 그죠?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 보험료가 더 많더라고요. 저 건강보험료 지금 엄청 내고 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 아니, 서민들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세금을 1% 깎아주는 게 어려우면요. 건강보험 깎아주는 거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건강보험은 많이 낼 수 있게끔 하고, 뭐 이런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예.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정책으로 탁 던져가지고 사람들이 이 논쟁을 벌일 수 있게끔 하는. 아니,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거 했었지 않습니까? 군 복무 기간 18개월로 단축하겠다. 이거 가지고 한번 찬반 논란이 엄청 일었잖아요. 요런 거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슈를 한번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작설차님께서는 한동훈 재수 없는 건 확실하다고 하셨어요. 마음의 소리님 아예 정치를 모른다라고 하셨고, 햇님님께서는 비닐봉지도 파우치. 그러네요. 네, 비닐봉지도 파우치 있죠. 박예숙님께서는 정치가 코미디라고 하셨고요. 핑크유님께서는 한동훈은 쫓겨난다. 정치에 들어가면 인생이 파탄난다고 김건희가 맹신하는 무당이 말했다. 그런 게 있었군요. 예. 김건희가 좋아하는 무당이 있었군요. 그 무당이 한동훈 쫓겨난다라고. 예. 부디 예언대로 되기를 바라봅니다. 곰팅이님께서는 총선 책임질 바지. 무지개님께서도 한동훈 정치 수준이 너무 저질이 있었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윤돌쇠님께서는 콩가루 집안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자, 남노또님께서는 한동훈 끝났어 라고 하셨네요. 예, 뭐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 해 주시고 계십니다. 푸른시님께서는 보험료, 연금, 기초연금, 물가가 이게 대화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김진현님께서는 건강보험료 13만 원 정도 내신다고요. 예, 그 정도는 사실 그 월급 생활자들 중에서는 많이 내는 편들은 어떻게 아니에요. 더 많이 내는 분들 많으세요. 요새는 옛날엔 지역가입자는 적게 낸다 그랬는데 지역가입자도요 소득에 따라서 많이 내는 사람은 엄청 많이 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지역에서 자영업자분들, 요새는 왜냐면 옛날에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소득을 숨길 수 있었는데 요새는 다 카드로 긁으니까 소득을 숨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자영업자들, 지역 가입자들도 이제 그 보험료 많이 내시는 분 되게 많이 내요. 근데 제가 결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뭐 직장인이든 아니면 자영업자든 이런 분들이 건강보험료나 이런 것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좀 보험료율을 좀 조정을 할 수 있게 하고 소득이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부담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 부분 그런 거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